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국민 세금을 아끼자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세금 아껴야죠. 저도 세금 때문에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놈의 세금. 자. 국세청에서 카톡 같은 거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철렁합니다. 진짜. 네. 정 작가님 그러시겠다. 참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는데요. 밀떡 이번 시간도 계속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회전익 기체에 대한 결정사항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주 방추위가 아주 참 헬기 수학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슈에 있어서는 우선 관심이었던 UH-60P 육해 공군이 다 쓰고 있는 그 기동 헬기 중에서 육군의 UH-60P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났죠? 망했습니다. 그냥 망했다는 자연도태 표현은.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연도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040년까지 업그레이드 안 하고 수리만 해서 쓰다가 그냥 그때 뭔가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 뭔가 다른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차세대 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UH-60P의 그 4개 대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4개 대대의 3개 대대가 보유한 기체들은 전부 끝까지 사용하다 도태를 시키겠다는. 한마디로 그리고 특수전용 기체죠. 그 기체는 아니고 특수전을 위해서 특수전 항공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항공단 예하에 602 대대가 있는데 그 한 개 대대의 분량 3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체만큼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당연히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죠. 해야 할 근데 만합니다. 사실 그게 안 하면 또 못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소수의 블랙호크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유사시에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 기체들만 혹사당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요. 때 예. 되면 또 수리원 들고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문제 수리원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분명 들고 올 텐데 말이죠. 무슨 이게 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맞습니다. 걱정이 이름이 돼. 수리원 지을 때부터 수상했어요. 에, 수리 마수리. 뭐 하여간에 예. 자, 뭐 수리온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우리 특히 비계님한테 많은 강탈을 당하고 있는데 예. 뭐 수리온은 수리온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요단강 루비콘강을 루비콘강을 요단강 좀 건넜죠. 요단강도 맞습니다. 요단강까지는 너무했고 스팅스강도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건넜죠. 네. 그러면 CH-47D 그 우리 치누크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비계님? 그것도 역시 개량하지 않고 도태하고 차세대 대형 헬기를 도입하는 걸로 했죠. 이게 참 웃기는 게 CH-47D를 미군 주한미군한 것도 인수하고 그죠. 우리 군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군에서 D형 단종대니 부품 준비하라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했답니다.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버텼죠. 왠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 50년대 그러니까 우리 군이 계속 하면서 업그레이드라는 개념 자체를 다 요단강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이 가는 게 이거 업그레이드하니 차라리 버티고 있다가 새 거 사지라는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더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버티고 버텨서 결국은 업그레이드하는 돈이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비쌀 그러니까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사서 적당 했어야 되는데. 에휴.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발표를 했던 CH-47F형을 10대 들여오고 그다음에 그 특수전용으로 MH-47 뭐 G형에 준하는 그런 특수전용으로 개량한 CH-47F형을 12대 들여온다는 그 계획은 일단 이제 접은 건가요? 아니면 접은 거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대형 헬기 사업으로 예산만 1조 2천 남겨놓고 갔는데 그거를 발표하면서 거론되는 헬기가 CH-47F, CH-53K, 심지어는 V-22B 오스프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거의 기종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게 그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대수를 살 수 있는 건 딱 한 기종밖에 없거든요. 수리원밖에 없겠네요. 아니 수리온은 아니고 수리온 맞아요. 그러니까 수리온을 2대를 이어가지고 쌍수리온이요. 쌍수리온 아니 그게 그 얘기 나온 게 덕이 없죠. 수리온을 기어박스를 새로 개발해서 또 대형화시키고 원래의 쿠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얘기 나오면 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그래도 치누크 대체는 무리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됩니다. 육방부에서 원하면. 지금 저는 일단 CH-47F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작전 개념, 특히 이제 그 침투 작전, 그 종심을 넘어선 침투 작전 개념을 활용해야 되고 그럴 부대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소요군이 가장 밀고 있는 오스프리를
도입하는 게 희망적인데 오스프린 돈이 없죠.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뭐랄까 그 작전을 그 세운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목표 달성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또 도입 우리가 들고 나올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하는데 아. 17대나 일본은 도입했는데 왜 그렇죠, 한국은 그거는. 안 합니까? 오스프리 도입합시다.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MH60R도 그렇고 저는 관심 있는 게 작전 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군이 좀 안전한 이제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지 작전 반경이 넓어야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도 넓어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아군 작전 헬기, 기동 헬기의 작전 반경을 안다면 루트를 몇 개 잡아놓을 수가 있거든요. 짧으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길면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공중 급유기까지 도입이 된다면 그 거리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근데 일단 CH-F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의 작전 개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장 지금도 치누크는 바쁩니다. 애당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 짐을 싣고 그 정도 날아갈 수 있는 헬기의 맛을 들이면은 벗어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CH-47은 대형 헬기 쪽으로 하는 거고 지금 그렇죠. 찬주님이 말하는 그 특수작전 헬기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네. MH-47R 정도 되면 가격이 오스프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사실 진짜. 그거 항전 장비 들어가고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죠, 진짜. 비슷할 뿐더러 그 가격으로 가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저 중심이 좀 짧다고 보는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스프리가 저는 아무래도 마음에 들죠. 낫지 않을까 일본도 싶어요. 17대를 도입하는데 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본을 대적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 기동 헬기도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된 게 뭐죠? 그 이수리온 그 개발, 기어박스 그렇습니다. 자체 맞다. 개발과 맞다. 사실은 수리온 맞다. 이수리온 대형화 이게 그렇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근데 수리온 대형화는 논란이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UH-60은 도태한 다음에 그 미국이 연구한 FVL 내지는 유럽이 연구 중인 동계열 기체로 교체하는 게 육군의 가장 큰 희망이고 수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기어박스 자체 개발 업그레이드 같은 어떤 동력 계통 업그레이드까지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걸 대형화하는 신형 수리온을 도입하자는 거는 육군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육군의 어떤 희망과 목소리들이 반영되는지는 몰라도 카이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밀리매니아 제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수리온을 추가 생산하는 거는 일단 보류가 됐어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는 드는데 그렇죠. 예.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7개 항공단의 XX 항공대대를 채울 수 있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생산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다른 그런 개념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은 우리 군이 이게 말하는 게 참 시시각각 다르다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 공군이 F-15K를 도입하면서 가격 때문에 GE 엔진과 PW 엔진을 도입하고 그렇죠, PW 엔진이 고장 나면 GE 엔진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항시 작전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하는 얘기죠. F-16도 똑같은 이론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F-16 결국 엔진은 PW죠. 하나만 근데 얘기했습니까? 그게 쉽게 어떤 얘기인 거예요? 엔진이 다른데 예. 한쪽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 나면 그 비행기 전체가 비행기가 못 떠요. 엔진이 이상이 없다는 걸 점검하기 그런 전 세계 이론인데 양 3대 엔진 그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는 그 메이커의 2개사 거를 이제 고루고루 섞어서 그 F-15K는 들어왔다.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그 얘기죠.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는 이게 참 제로거든요. 절대 근데 좋은 거 아니죠. 거꾸로 이거를 우리 수리온을 도입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래요. 운용 유지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수리온으로 통일한다. 블랙호크는 나가리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GE 엔진이 다 달려 있습니다. 수리온의 엔진 하나 나가면 400대 만들면 전부 못 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해명은 안 합니다. 수리 될 때까지. 예, 못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되는 그 여유분의 엔진을 뭐 도입은 하는데 말씀대로 전부 못 뜨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운용 유지비 절감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리고 수리온이 운영 유지비가 절감된다는 것도 새 헬기니까 당연히 없죠. 블랙호크에 비해서 낮다는 거지. 이게 애당초 딴 나라들이 그 UH-1H를 대체하는 중급 헬기들에 비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수리온은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 지 3, 4년 된 새 헬기예요. 그렇죠. 운영 유지비 들어갈 게 사실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현재의 블랙호크 운영 유지비를 비교한다는 이런 넌센스도 있어요. 아이, 자, 참 이상하게 너무합니다. 그 수리온의 비판 쪽으로 많이 갔는데 자,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재미있는 얘기하시는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무섭죠? 아, 자, 그러면 김 PD님 질문하시죠. 예. 그러면은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는 이 수리온이 지금 현재 어떤 역할까지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저는 이제 군단에 네. 그 항공단이 전부 다 이제 배속이 따로 됐잖아요. 그 항공단에 충실한 발휘되는 그런 역할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딱 UH-1H가 하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많은 나라들이 기동 헬기들을 보유하고 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규모가 그렇죠. 돼 있어요. 되게 너무 워낙 많이 군이 대규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다시 더 되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리온은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망적이라면 유일하게 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헬기를 이왕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다음에 또 만들게 되면은 수리온에서 장점은 가져오고 단점은 버리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전 중간 단계 장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없어. 장점 우리 거라는 거. 이게 그리고 문제가 단점을 명확하게 우리 알 수 거요? 있다는 거. 네. 국산화율로 따집니다. 국산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 완벽할 수는 없고 이제 저도 소설을 써봤는데 이게 소설로 치면 수리온 헬기는 소설로 치면 초고거든요. 초고에 관한 문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초고는 쓰레기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쓰레기라는 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말씀하신 대로 나왔으니까 우린 알차게 쓸 수 있는데 쓰고 여기서 우리가 운영상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이 기체 구조상의 뭐 문제들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다음 작품에서 근데 그게 거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는 이제 수리온에 기반이 된 쿠거는 결국 도태된 지금 게. 꽤 오래된 기종이에요. 지금 뭐 거의 기본 설계로 따지면 4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종이라 문제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하다 치면은 2040년대인데 50년대 그때는 또 선진국들의 헬기 개정은 완전히 일추월장인 맞습니다. 상태고 실제로 우리 군도 미군으로부터 FVA라고 완전히 차세대 기체를 도입하는 상황이라 그때 돼서 수리온을 베이스해서 수리온의 시행착오를 가지고 개량한 걸 만들면 그때 완전히 구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수리온을 대체할 만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온 대체할 넘치고 거는 차고 넘치죠. 예. 차고 넘칩니다만 그 중에서 만약에 돈이 없고.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 최상급으로 생각하는 기종이 뭐예요? 저는 수리온 대체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보는 게 그 많은 대수를 200대가 넘는 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그 국방 예산 네. 규모로는 없다고 보는 게 낫고요. 만약 이것을 이프라면 가정하에 이프라면은 저는 멀린을 택하겠습니다. 멀리 너무 크지 않나요? 그건?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 농협 저는- 헬기 어떠세요? 농협 헬기. 농협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농협을 사실은 그 농협 때문에 유럽의 많은 기체들이 많은 그 나라들이 네.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도 고생하고 이제 좀 정상화가 됐는데 그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농협 비추천입니다. 예. 저는 그냥 많은 욕심을 안 부리고 수리온이 뭐 말씀드렸듯이 UH-1H급 정도를 대체하려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온을 대체할 기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AW139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급 헬기를 또 염두에 둔 그런 그 정도 급을 도입하는 게 낫지 또 괜히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 건 나을 것 AW139도 낡은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AW139를 미래에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한 지금 당장. 그 시점에서 그 정도 급 되는 후계 기종. 저는 그걸 이왕 도입하자는 할 얘기죠. 거면 저는 그냥 오스프리 들여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좀 아니, 네. 그거에 대체로는 좀 그렇고 이게 수리온 같은 경우는 애당초 승무원 제외한 탑승 인원 9인승에 비교적 운영비가 적게 드는 중급 헬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를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그 이프라는 가정에서 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셔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수리온의 그게 마지막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수리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거는 회전익기를 자체 설계를 하는 회사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네. 소중한
물론 자체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 경험으로 소중한 것을 얻었고 그리고 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특히 기업 박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 개발하겠다. 어쨌든 뭐 기업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간다는 그거만큼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헬기 개발을 새로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종을 모델로 갖고 만약에 그 개발을 한다면 좀 괜찮을까요? 저는 이왕 갔으면 그냥 대형 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헬기 기종을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인원수가 적게 있는 것보다는 좀 큰 게 낫다면 저는 유럽선 미국 말고 유럽선을 잡으면 차라리 슈퍼푸마? 아니 저는 네. 이왕 그러니까 크게 해야죠. 네. 저는 일단 근시일 내에 새로 하겠다면 면허 생산을 해야지. 그렇죠. 네. 어설프게 개발은 진짜 위험하다고. 왜냐면 사실 수리온도 수출 시장에서도 애매한 물건이 돼 있고 수출 못합니다. 그래서 가망 인증 못 받았어요. 다른 나라의 프로젝트에 합작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낫죠. 이 수리온은 굉장히 애매한 게 합작도 아니고 면허 생산도 아니고 독자 개발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 다음 차기라 그러면 이 기술이나 이런 그 축적된 걸 바탕으로 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 개발 쪽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 홍 편집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헬기 발전사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회전익기 말고 추진식이라든지 다른 기술이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스로터라든가. 네. 그 부분 얘기를 안 했다. 그 언론에서 차세대 헬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UH-60을 완전 도태시킨 다음에 그렇죠.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2040년이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얘기했던 그런 이제 미군의 차세대 헬기, 그러니까 추진식 로터를 쓰는 헬기 같은 게 개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걸 염두에 두지. 그때까지 수리온으로 버티고, 수리온으로 수리하다 버티고 그 이후에 블랙워크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선택의 문제거든요.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최첨단으로 사용해 보느냐. 이게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제 회전익기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시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군이 이제 신형 헬기들 이제 모델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시점이면 우리도 한번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세 가지 들어요. 모델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뭐 204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22년 정도면 시작해야죠. 시작이 미국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모델로 해서 차세대 헬기를 직접 개발 내지는 뭐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켜봐야 될 제 문제인 것 생각에 같습니다. FVL급 개발은 힘들걸요 아마. 많은 난관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육군에서도 FVL급의 해외직 도입 내지 면허 생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 한 발 한 발 나아가야겠죠. 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남이 우리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 중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준 헬기만 직접 사가지고 그냥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든 헬기를 쓰냐가 아니라 어떤 헬기를 쓰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건데 그 어떤 헬기에 충족하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어떤 헬기를 충족을 못하면서 우리가 만든 거에 집착을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국산 헬기도 확보 못하고 군 작전 능력 확보를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악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 저도 홍평 입장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100%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많은 밀리매니아 분들의 대세적인 의견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산화라는 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KF-X라든지 이왕 그다음에 K9 같이 우리 군이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대량으로 생산하면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국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정도로 제외하고는 뭐 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방산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도 다 선택과 집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헬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안타깝죠. 이게 첫걸음을 좀 잘못 놓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일본만 해도 기동 헬기 전부 미국산 아니면 면허 생산입니다. 뭐 일본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 또 마지막 의견들이 좀 집중돼서 이번 시간 아주 알찼다고 보고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싶고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은 기동 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